에너지와 영양의 조화가 경락에서 실조가 되게 되거나 장부에서 실조가 되게 되면 이거를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것들을 이제 근본적으로 치료를 해주게끔 그렇게 접근해서 치료해 볼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세호상병원 한방과 원장 임태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자율신경 실조증의 양한방적 정의와 또한 한의학적 치료 접근법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해요. 자율신경 실조증은 스트레스 때문에 자율신경계 조절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균형을 잃었을 때 발생하는 질환을 말씀드리는데요. 일반적으로 스트레스를 만성적으로 받게 되면은 자율신경계가 흔들려요. 이 균형이 흔들렸을 때 각종 통증이라든가 여러 가지 내분비적 질환들, 내과 질환들을 야기하게 되는데 MRI나 CT, 초음파 등의 이학적 진단기기나 혈액검사 같은 또 이학적 검사들로 따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을 때, 그래서 특정 질환으로 범주화되지가 않을 때 이거를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진단하고 치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율신경은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으로 나눠져 있죠. 그래서 우리가 깨어있고 좀 긴장해야 되는 상황에 교감신경이 작용을 하고, 그 다음에 좀 쉬어야 될 때 혹은 소화라든가 이런 기능들을 해줘야 될 때 부교감신경이 작용을 하게 돼요. 이것들을 한의학에서는 각 장부에 배속된 경락을 통해서 작용을 한다고 보는데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렇죠. 경락 마사지 아니면 경락 지압, 경락혈, 경혈 이런 식으로 많이들 들어보셨을 텐데요. 경락은 우리 몸을 흐르고 있는 에너지를 퍼뜨려주는 그런 신경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기관이에요. 1대1로 정확하게 대응을 할 수는 없지만 신경계 혹은 호르몬이나 림프계와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경락에서 기혈과 음양의 조화가 실조되면, 즉 에너지라든가 영양의 조화가 실조가 되게 되면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될 텐데, 아무래도 혈액을 저장하고 에너지를 대사하는 간 쪽에서 좀 문제가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스트레스 받으면 간 때문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 들어보셨죠? 모든 스트레스라든가 외부 자극 같은 경우에는 간에서 대사가 되어서 몸에서 해독작용을 거치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간, 그리고 간의 표리장부로 배속된다고 여겨지는 담, 쓸개, 그리고 혈액순환을 잘 하게끔 해주는 우리 심장과 몸에 들어오는 자극이 처음으로 들어오게 되는 비위계통, 소화기 계통이 많이 관여를 하게 돼요. 간, 신, 비폐, 신 이렇게 5장, 여기에 배속된 위장, 대장, 소장, 그 다음에 삼초 등의 육부, 이것들의 경락이 다 연결돼 있어서 이것들을 켰다가 껐다가 해주면서 조절을 한다고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우리 몸의 앞쪽을 지나는 인맥, 그리고 뒤쪽을 지나는 동맥. 인맥과 동맥은 인맥이 회음혈이라고 해서 생식기 쪽을 지나는 혈자리를 지나고요. 동맥이 백회라고 해서 정수리 쪽에 있는 이 지점을 지나기 때문에 에너지와 혈액, 영양대사를 관여한다고 봐요. 그래서 이 12개의 경락과 인맥, 동맥이 이렇게 상호작용을 하면서 작용하는 거를 자율신경계와 되게 유사하다고 보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 경락에 음양이 실조가 됐을 때 에너지와 영양의 조화가 경락에서 실조가 되게 되거나 장부에서 실조가 되게 되면 이거를 자율신경 실조증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에너지와 영양이 주로 많이 관계하는 간, 담, 심장, 그리고 비위계통, 소화기 계통에서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것들을 이제 근본적으로 치료를 해주게끔 그렇게 접근해서 치료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한의학적 관점으로 자율신경 실조증을 진단할 때, 우리말로는 변증한다 그래요. 그럴 때는 한 5가지 정도의 병기를 주로 보고 그쪽으로 진단을 해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5가지 병기를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간기울결, 그다음에 간허상염, 그리고 다물다묘, 신비양허, 그다음에 기허양허, 이렇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익숙하실 만한 게 감기울결이라는 이제 변증명인데요. 병기들 중에서 가장 이제 많이 관여되어 있는 게 간이에요. 간에는 2가지 작용이 있어요. 승발하는 작용이 있고 소설하는 작용이 있어요. 승발이라는 건 뭐냐면 에너지를 퍼뜨려주는 거예요. 대사된 에너지를 퍼뜨려주는 거고, 이제 정신적으로 말하자면 이제 기운을 훅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소설은 뭐냐면은 설자에서 보시다시피 알 수 있지만은 배설해주는 작용입니다. 그래서 쓸개, 담과 관련되어서 에너지 대사물, 노폐물들을 좀 배설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이 제대로 되지 않게 되면 위로 잘 못 퍼뜨려주고, 그리고 밑으로 잘 빼주지를 못하게 되면 울체가 되고 막히겠죠. 그래서
주로 생기는 증상으로는 양옆구리, 가슴이 답답하고 정신 증상으로는 답답하고 과민해지고 우울해지는 등의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 호소해 주시는 증상들 중에 눈이 침침하거나 두통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도 거의 다 감기울결 증후군에 해당할 수 있겠습니다. 간화상염은 승발 기능이 너무나 치성해서 이렇게 위로 너무 떠올라서 골에서 생기는 좀 주로 정서적인 증상들을 동반하는 건데요. 그래서 위로 뜨는 증상, 머리가 어지럽고 좀 급해지고 화가 잘 나고 눈이 충혈되기도 하고요. 가슴이 막 두근거리기도 해요. 이런 것들을 이제 간화상염, 염이 불꽃 염자를 써요. 그래서 불꽃처럼 위로 치받는 증상들을 표현한 병기입니다. 다물다묘는 아까 말씀드린 간의 표리장부가 되는 담에 직접적으로 좀 문제가 생긴 경우를 말을 해요. 담은 아시다시피 담즙 분비, 쓸개즙 분비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데요. 이 쓸개즙이 제대로 분비가 되지 않게 되면 소화 기능에 영향을 미칩니다. 식욕이 떨어지고 구역감이 들기도 하고요. 그리고 담 기능의 발현계인 눈이 침침하고 또 멍해지는 등의 증상을 야기하게 됩니다. 이런 증상들이 보일 때 보통 담 문제네요. 이렇게 진단을 하게 되죠. 신비양호는 아까 설명드린 간과 담의 병기랑은 조금 다른 양상을 보여요. 간과 담은 이제 뭔가 막히고 울체되고 그런 것들이 쌓여서 뭐 폭발하는 것 같은 느낌의 양상이라든가 뭔가 막혀있는 것 같은 느낌을 주는 병기라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좀 뭔가 부족한 거예요. 경락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서 심장과 비장에 에너지가 제대로 가지 못하게 되면 순환 문제 그리고 소화기 문제가 같이 생기겠죠. 보통 허하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들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심계항진, 그래서 두근두근 거리는 거, 그 다음에 좀 잘 놀라고 이런 증상과 더불어서 또 식욕부진이 나타나는데요. 설사, 양상과 같이 나타나는 경우도 많고요. 출혈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는데 기능성 자궁 출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과도 연관되어서 진료 보러 오시는 분들도 꽤 계시고요. 신비양호 같은 경우에는 경락의 기능이 좀 부족해서 심장과 비장에 에너지가 부족한 거라 그러면은 기허, 양허는 기와 혈 두 개 다 부족하다 그래서 양허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전반적으로 몸 자체의 에너지와 영양이 부족한 거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중요한 데는 이제 혈액과 에너지가 가고 그리고 좀 덜 중요한 데는 에너지가 안 가요. 그러면 안 중요한 데가 어딜까요? 아무래도 뭐 모발이라든가 피부라든가 혹은 자궁이 여자한테 참 중요한 부위긴 한데 생존에는 크게 영향을 안 미쳐요. 그러다 보니까 자궁에도 영향이 잘 안 가요. 그래서 생리불순, 한의학적으로는 월경부조라고 해요. 그런 증상들까지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음양의 조화가 실조가 되게 되면은 과하게 긴장을 하게 되거나 지나치게 무력해지게 돼요. 이 자율신경이 우리 몸에 여러 기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증상이 너무 다양하고 또 그 원인도 찾기가 불분명하니까 정말 많은 환자분들이 불편감을 겪고 계시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에만 비단 있는 게 아니고요. 일본이라든가 중국에서도 이거를 심신증의 일환으로 분류를 해서 연구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의학적인 관점에서도 연구하고 또 진단해서 치료하려는 노력들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저 궁금한 게 한의학에서는 5가지라도 분류를 해서 하는데 혹시 양학에서는 이렇게 분류된 개념이 있나요? 양의학에서는 원래는 이런 거를 보통은 신경성이세요 이렇게 말씀을 들으시고 이제 나중에 진단받으실 때 자율신경 실조증을 진단받으시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몸이 아픈 분들은 근육통이 있는 분들은 섬유근육통 진단을 처음에 받으시는 분도 있고 기능성 소화불량이라든가 또는 신경성 위염 이런 것들 그리고 원인 불명의 월경불순, 생리불순 이런 것들로 되게 다양한 진단명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를 이제 보다 보니까 자율신경 실조증으로 묶어가지고 볼 수 있겠구나. 왜냐하면 어떤 원인이 없는데 자율신경이 균형이 깨져가지고 이런 다발적인 증상이 나타나는 거니까요. 네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양의학에서는 좀 통틀어서 말하는, 그러니까 어찌 보면 그렇게 한의학처럼 분류된 게 아니라 제가 느끼기에는 뭔가 불분명한 게 흩어져 있다고 느끼는 것 같은데 이게 왜 그런 걸까요? 그러실 수도 있어요. 왜냐면은 일단은 양의학에서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나뉘어서 장부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한방에서는 일단은 각 장부마다 경락이 배속돼 있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더 세부화되어 보일 수 있죠. 그런데 근본적으로는 둘 다 기와 혈,
에너지와 영양, 교감과 부교감 이렇게 양적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들을 균형을 맞춰주려고 노력하는 게 치료의 방향성이라는 점에서는 비슷한 것 같아요. 한방이 뭔가 자율신경 실조증을 뭔가 더 연구된 게 많다는 느낌? 그러니까 보면은 유튜브에도 자율신경 실조증을 치면은 저희처럼 신경외과나 뭐 이런 데는 양의학 쪽에는 많이 없어요. 한의사분들이 오히려 더 많이 유튜브로 올리시고 뭔가 더 깊숙하게 좀 연구된 게 있다는 그런 느낌. 그렇잖아요. 양의학에서는 뭐 MRI, CT를 찍어도 이상이 없는데 이상이 없을 때 네. 자율신경 실조증이 더 많이 나타나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현대의학의 강점은 명확하게 보고 그리고 그거를 명확하게 제거할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율신경 실조증에 대해서 주사치료라든가 면역치료를 할 때에도 그 원인이 될 수 있을 만큼의 그 위치에 있는 신경근을 찾아서 거기를 주사를 놔서 쉬게 해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항상성을 찾게 돼요. 그런 방식의 치료를 하게 되는 게 양방적인 접근 방식이라고 한다 그러면 한방은 아무래도 보이지 않는 것들에 좀 더 초점을 두고 임상이 진행이 되어 온 학문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증상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하나하나 원인을 찾아가서 들어가는 좀 경험적인 학문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시도해 볼 만한 것들이 좀 더 많다고 보여집니다. 원인이 되는 장부가 어딘지 찾아서 거기부터 시작해서 또 하나하나 치료해 나가다 보면은 증상이 개선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자율신경 실조증이 좀 한의학에서 많이 연구되고 그런 이유인가요? 아마도 그럴 것 같아요. 이제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 한의사들이 더 많이 고민을 했을 테니까. 왜냐하면 너무나 탁월한 진단기기와 또 영상 장비가 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많은 부분들을 치료를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또 한방이 그런 부분들은 보완해 줄 수가 있는 거죠. 안 보이는데 아파요. 이런 것들을 침치료라든가 한약치료 이런 것들로 도와줄 수가 있으니까요. 예전부터 좀 궁금했던 건데 자율신경 실조증이 왜 검사로 안 나타날까? 기능 검사 이런 거 말고 왜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아, 그쵸. 예를 들어서 통증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탁 때려요. 네, 아프죠. 근데 이게 보이나요? 안 보이죠. 감각은 보이지 않아요. 에너지 신호는 보이지가 않고요. 신경이 신호를 보내는데 그 신호가 규칙을 잃어버린 거거든요. 눈에 당연히 안 보이죠. 전기 신호를 잡아볼 수는 있겠지만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계속 연구가 되고 있는 부분인 거고 또 명확하게 알기가 어렵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대증적으로 치료한다 그래요. 지금 아프고 힘든 부위부터 먼저 보는 방식으로 치료를 하기도 하고 그리고 원인이 되는 그 신경이 지나가는 쪽을 좀 차단해 주거나 혹은 면역 혹은 재생 쪽으로 접근해서 치료하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